안녕하십니까. 부산 바라나과 의원입니다. 어린이들도 드림렌즈를 사용하고요. 라식 후 드림렌즈라고 해서 성인들 중에서 라식 수술 이후에 근시탱이 와서 드림렌즈로 시력 교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물론 아이스프렌즈도 마찬가지지만 시력 교정 대용으로 해서 어린이들은 근시 치료, 근시진의 억제를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죠.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가격대가 비싸죠. 이 렌즈를 비싸게 구입을 했는데 며칠도 안 돼서 렌즈가 파손이 돼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렌즈가 파손되거나 스크래치가 났을 때의 그런 문제들을 한번 얘기해보고,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어느 순간 뚝 하고 깨지면은 다시 또 구입을 해야 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구입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병원 입장에서야 관계가 없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손이나 스크래치를 좀 예방하는 방법, 그리고 렌즈 착용과 세척, 보관에 대한 부분도 꼼꼼하게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드림 렌즈는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파손되는 경우가 있죠. 저희가 진료 현장에서 많은 사례를 보면 파손의 1순위는 원인이 렌즈를 뺄 때 과도한 힘을 주는 거죠. 특히 아이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데 렌즈가 얇기 때문에 물론 이게 유연한 특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한 힘을 주었을 때 렌즈를 잡았을 때나 렌즈가 이렇게 튀어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딱 잡았을 때 렌즈가 튀어서 땅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발로 밟으면 렌즈가 깨집니다.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렌즈를 찾다 보면은 밑에를 봐야 되고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찾아서 렌즈를 집어 다시 넣으면 되는데 이 과정들이 좀 쉽지 않죠. 렌즈를 땅에 떨어뜨렸을 때 밟으면은 렌즈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손톱으로 렌즈를 만지거나 세척할 때 힘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죠. 손톱이 길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날카로운 이 손톱 표면에 미세한 스크래치가 생기기도 하고요. 세척을 하면서도 지문 같은 것들이 한 2년, 3년 계속 매일매일 세척을 하다 보면 강하게 문질문질 하다 보면은 이 미세한 스크래치들이 오랫동안 쌓이면서 렌즈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렌즈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척을 하면서 과하게 힘을 주면서 문질문질을 합니다. 손톱이 길면 짧게 다듬으셔야 되고 반드시 손 끝에 있는 살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닦아줘야 합니다. 물론 클리너죠. 미리 거품을 낸 상태에서 원을 그리듯이 아주 약하게 스크래치가 거의 생기지 않게끔 해서 이 세척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한 이 헹굼의 과정에서도 수돗물 대신에 반드시 전용 식염수를 사용해서 헹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돗물에는 미세한 이물질하고 박테리아 그리고 원형생물이죠. 가시, 아메바 눈에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수돗물을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눈에 감염이 됐을 때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과 내원하시는 분들은 절대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게끔 설명을 드리고 이 수돗물에 대한 위험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렌즈를 보관할 때는 렌즈끼리 겹쳐서 두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렌즈는 오른쪽 먼저, 오른쪽, 왼쪽. 렌즈 양안 케이스에는 R, L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먼저 빼고 오른쪽 렌즈를 넣고 그리고 왼쪽 렌즈 빼고 왼쪽 렌즈 넣고 이렇게 하면 크게 문제될 거 없겠죠. 양쪽을 한꺼번에 빼서 겹친 상태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이제 겹쳐지면서 렌즈를 다시 분리하는 과정에서 스크래치와 변형이 일어나고 결국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렌즈를 양안 케이스에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보존액을 충분히 담가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이 보존액은 매일매일 새 것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다 보니까 3일, 4일, 일주일 동안 용액들을 교체 안 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한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은데요. 그 이상 넘어가는 거는 세균번식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눈에 오염됐을 때는 세균막 같은 것들이 눈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렌즈를 착용하거나 뺄 때 급하게 아침 좀 바쁘다 보니까 렌즈를 각막에 이렇게 넣거나 뺄 때 강한 압력을 힘을 가하게 되면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특히 렌즈를 뺄 때 인공 눈물을
한두 방울 꼭 넣은 상태에서 눈하고 그 렌즈가 어느 정도 분리가 이루어졌는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석션으로 정중앙을 누르는 것보다는 약간 옆으로 누르는 것이 렌즈 뺄 때는 쉽게 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손으로 빼는 방법도 있습니다. 손으로 빼는 방법은 눈이 이렇게 뒤집어지면 안 되고요. 끝에를 살짝 잡은 상태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뒤집어진 상태에서는 손으로 누르면 절대 안 빠집니다. 끝에를 살짝 잡은 상태에서 약간 누르면 렌즈가 밑에를 누르면 밑으로 해서 렌즈가 들리게 됩니다. 근데 들리는 상황에서 눈을 살짝 감으면 렌즈가 이렇게 빠지는 거죠. 이 부분도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한번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착용 전과 후에 손을 깨끗이 씻고 눈을 비비지 않는 필수적으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렌즈의 수명을 한 20에서 30% 정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2년 낄 거 2년 반, 3년 정도 낄 수 있다는 말이겠죠. 하드렌즈는 관리가 크게 까다롭지 않다, 뭐 수돗물로 세척해도 무방하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이야기죠. 실제로 그런 관리는 렌즈 수명을 단축시키기도 하고 감염 위험도 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렌즈를 헹굴 때는 이렇게 문지문지해서 세척을 합니다. 아침에 렌즈를 뺀 상태에서 하고 나서 렌즈를 이렇게 보존액을 채운 상태에서 담아놓죠. 헹구지 말고 클리너는 LK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이 클리너를 이용해서 렌즈를 세척한 이후에 수돗물로 헹구지 말고 그대로 렌즈 보존액에 가득 채운 상태에서 보관을 하고 렌즈를 착용할 때 저녁에 드림 렌즈를 착용시킬 때 식염수를 이렇게 쫄쫄쫄쫄쫄쫄쫄 이 정도 수압이 너무 강해도 렌즈의 생활 기스가 한 2년 3년 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기겠죠. 그럼 렌즈 수명이 훨씬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식염수로만 헹궈서 렌즈를 여기서 빼서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그 국내 안과협회 자료에 따르면 그 올바른 관리법,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올바른 관리법을 따르면 렌즈 파손율을 최대 7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깐깐한 이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특히 아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직접 세척과 보관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드림렌즈 파손 예방과 관리법 도움이 되셨습니까? 아이 렌즈 관리를 할 때마다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끝으로 부드럽게 세척하고 올바른 용액을 사용하고 보관을 하고 급하게 다루지 않는 습관들을 조금만 노력하면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하면은 파손 걱정을 크게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용액은 보통 안경원수로 RDP 보존액에서 판매를 하는 게 있고 안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림렌즈 전용 세척액과 드림렌즈 보존액이 있습니다. 정 관리가 어려우면 이 바이오클렌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100% 이게 이것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지만 세척액을 렌즈에 거품을 내서 문질문질 하는 횟수를 좀 줄이면서 이 용액들 같이 사용하면은 렌즈의 수명을 조금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레이저로 노안뱅에단 수술을 하는 바른안과는 28년 경력의 이동준 대표 원장님이 직접 상담과 수술을 집도하는 안과입니다. 결막이한증, 말곰생 기능, MGD 치료 등 특화된 진료로 고객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안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